제가 북한이라고 소개했는데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김정남 피살 사건. 처음엔 사실 암살인 줄 알았으나 뭐 백주 대낮에 이루어져서 피살이라고 해서 정확할 정도로 어설픈 암살이었는데 참으로 의문투성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좀 의아스러운 것은 독살 이유나 과정도 그렇지만 용의자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잡혀줬습니다. 제가 잡혀줬다고 할 정도로 뭔가 어설프게 잡히고 의도적으로 뭔가 몸을 드러낸 게 아닌가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먼저 신 대표님. 네. 4명이 연속으로 이렇게 잡혔어요, 사실은요. 그것도 하루 잡히고 그 다음날 잡히고 또 잡히고 뭔가 좀 이상해 보이긴 합니다, 확실히. 정말 그 북한의 공작원이라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특히나 오늘 이제 그 말레이시아 현지 언론인 더스타지에 따르면 네. 나머지 3명, 즉 그 국적을 알 수 없는 베트남인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증언에 따르면 그 나머지 3명은 범행 즉시 옷을 갈아입고 출국을 한 그 어떤 그 CCTV의 정황이 있다. 사실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그리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같은 경우가 그 말라카 해협이라는 아주 좁은 해협에 있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서 배를 타고 살짝만 가도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 또한 북한하고 국교가 체결되어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피를 할 수가 있고 또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태국하고 국경이에요. 그렇죠. 그냥 국경을 넘어가면 돼요. 국경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처럼 휴전선이 이렇게 막 그 돼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네. 이런 나라들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그냥 국경을 넘어가면 되는데 쿠알라룸푸르 인근에 있다가 잡혔단 말입니다. 심지어 또 한 용의자는 여성은 공원에 서로 나타났어요, 또. 새로 나타나고 또 범행에 입었던 옷 그대로 입고 그렇죠. 그 보란 듯이 그 너무나 눈에 띄는 그런 그 메이크가 새겨진 옷을 입고 다시 나타나고 이런 점을 봤을 때 굉장히 석연치 않은 점은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 첫 여자의 증언에 따르면 도안티 흥이라고 그랬죠. 예. 그 여자의 증언에 따르면 그 일행 중에서 북한계가 한 명 있다라고 한 명. 그 한 명이 잡혔다는 거 이건 굉장히 또 의외다.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 사람이 잡히든지 베트남 사람이 잡히든지 이렇게 하고 북한 사람 사라져야 또 이게 또 정상인데 그쵸. 북한 사람이 잡혔단 말입니다. 또 정황이 이 북한 사람이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공작이냐라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한 그런 정황입니다. 네,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 소장님, 예. 사실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여성들은 뭐 다른 나라 국적의 뭐 용병이라고 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북한 사람 중에서도 리정철이라는 사람이 체포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언뜻 생각을 하면 저희 칼기 김현희 때를 생각을 하면은 보통 그때 뭐 자결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막 테이프 이렇게 붙이고 막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너무 순순하게 저항 없이 기다렸다는 듯이 붙잡혀 갔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상당히 이상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인도네시아나 뭐 저 베트남 여성이나 또 이종철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잡히는 과정이 그야말로 잡혀주는 아까 표현 썼죠. 잡혀주는 지금 스탠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도 이제 거기 이제 가족과 함께 네. 초자식 아들 17살짜리 아들 10살짜리 딸 또 40대 와이프 아주 평화로운 가족인 것처럼 살다가 거기서 딱 잡혀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잡힐 준비를 하고 있다 그냥 가자니까 따라 나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 사람도 공작원이라면 뭐 앰플을 깨물든지 해야 그렇죠. 되는데 아예 잡혀서 이번에 1차는 다 잡힌다. 그리고 이제 아까 신 박사님 말씀대로 달아나려면 달아났고 이미 네. 꼬리 자르기는 했고 네. 그래서 잡혀주는데 어쨌든 이 이종철이라는 사람이 하나의 키가 될 수는 있죠. 현재 잡힌 사람 중에서는. 이 사람이 지금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왔다 페이스북에 올려놨다는데 네. 그것도 이제 좀 석연치 않은 게 2010년에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사람 47살이니까 40세에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했다 이게 또 맞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북한에서 군대를 갔다 오고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해도 30대 초반에는 졸업을 해야 이게 정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 커리어도 경력도 이상하고 그러나 제가 볼 때 이종철의 정체는 분명히 말레이시아에 있던 어떤 고정간첩 비슷한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말레이시아 이제 정보 당국이 뭔가 딱 타겟으로 설정해 놨다가 이번에 그 배후로서 체포한 것이기 때문에 네네. 어쨌든 이종철만이라도 잡았다는 것은 천만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이수연 대표님. 이제 탈북을 하셨고 전에 북한군 상사로 하셨으니까 누구보다도 북한 쪽의 군 동향 그리고 사실 북한은 군이
이런 거에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의 이제 이해도가 좀 있으실 텐데 이 붙잡힌 북한 여권을 갖고 있는 이정철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말레이시아에는 노동자로 왔어요. 신분은 노동자지만 얼뜻 생각하기에 북한은 외교관조차도 가족 동반을 안 한 상태로 해교에 파견되는데 노동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족들하고 살고 있거든요. 일남일녀와 부인까지 뒀다. 자,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현재 지금 북한 지금 그 공작에 침투됐던 이 김정남 테러에 같이 지금 들어갔던 이정철 같은 경우는 40대 남성이고 네. 여권상에는 말레이시아에 지금 노동자로 파견된 북한의 해외 노동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레이시아에서 공식적으로 노동자 신분을 인정을 받고 지금 머무르고 있는 거라는 네, 거예요. 그런 카드까지 다 지금 소지하고 예, 있는 예. 상태고. 근데 한 가지 지금 그 몇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요. 현재 북한에서 해외에 그 외국인 해외 노동자를 파견할 때에는 네. 밖에서 이렇게 가족과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겠죠. 예, 나오게 되면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일하는 곳에서 다 같이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합숙을 하게 되는 거죠. 하면서 그 안에서 보이지도원, 보안원, 그러니까 보안성, 보위부에서 지금 모두가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일거수일투족을 관리를 하고 감시를 하고 통제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노동자 카드임에도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인과 그다음에 자식과 함께 나와서 아파트에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지금 김정남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살인자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경찰이 들어와서 이 이정철을 잡았는데 그러면 정상적인 가족 같으면 옆에서 부인과 자식이 울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 예, 예. 잡혀가면 안 된다 이런 게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도 담담하게 앉아서 잡으러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이정철이가 경찰하고 좀 얘기를 하다가 잡혀 나왔고 가족들은 그냥 그래 우리 그럴 줄 지켜보기만 알았어, 하고. 네, 라는 식으로 돼버렸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참 현재 지금 우리가 북한에 공작원 하게 되면 기존에는 정말 자기가 자결하기 위해서 네. 캡슐도 깨물고 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하다못해 뭐 잡히는 과정에 총격전이라도 벌일만 한데 그것도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정말 우리가 북한의 소행은 맞는데 네. 과연 이게 어떤 시나리오로 만들어졌는가는 정말 의문투성이인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 계속 말씀을 다 듣고 보면 시청자 여러분들 느끼실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하고 설명이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특히나 지금 이 붙잡힌 이정철이라는 사람은 좀 많은 이야기가 됐지만 아파트에 사는데 사실 꽤 말레이시아에서 중상층이 사는 아파트라고 해요. 근데 북한에서 돈을 벌기 외화벌이에 나선 북한 노동자가 가족을 거느리면서 중산층 이상이 사는 아파트에 거주했다는 것도 참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다 납득이 안 되는데 이거는 또 약간 그럴듯하게 들리는 게 있는데 지금 현지 언론에 오늘 방금 나온 보도라고 합니다. 이 이정철이 북한에서 약학 공부를 했다는 부분이 나왔어요. 약학 공부를 했다는 걸 곧 독극물을 다룰 수 있다는 건데 이번 암살 사건이 독극물로 인한 독살 사건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은 또 뭔가 설명이 되는 아주 그럴듯한 내용이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우리 그 태영호 그 영국 공사만 해도 가족이 다 같이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태영호 공사의 직급을 우리나라로 환산을 한다면 아마도 어떤 중앙부처 국장급은 될 겁니다. 그런 정도의 고위 관료도 가족들이 다 함께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그게 힘들었는데 이 사람이 가족과 같이 다 살고 또 그 중산층 이상의 아파트를 제공한다. 이건 도저히 어떤 그 북한의 상식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방금 앵커께서 지적하셨는데 이게 이제 현지 언론에 나왔죠. 화학과 약학을 전공했다. 대학은 안 나왔는데, 여하튼 그 대학명은 안 나왔지만 화학과 약학을 전공했다. 김일성 대학을 예. 졸업한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그건 불투명하죠. 약학 쪽을 공부했다는 네. 거는 꽤 신빙성 있게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이 또 이 사람이 2010년도에 인도의 그 콜카타주에 있는 그 어떤 연구소에서 근무를 했다. 1년 동안. IACS 그렇죠. 뭐 이런 약칭으로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연구소에서 근무를 했다라는 증언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몇 가지 측면으로 다시 이것을 쪼개서 분석을 하면은 지금 이 사람이 너무나 쉽게 잡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북한이 이 리정철로 인해서의 어떤 그 자발적인 범행으로
자발적인 범행으로 꼬리를 자르는 북한 당국이 아니고 이 사람은 그 노동자로 가 있는데 자기가 예전부터 김정남이 들락날락하면서 이 공화국 예를 들어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 공화국 그 어떤 그 인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전혀 다른 어떤 행각을 하는 것에 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어떤 충성심에 발로해서 독자적으로 한 범행이다라는 꼬리를 자르기 위해서 쉽게 잡혀주었을 개연성도 있고요. 어떤 기관에서 의도한 바가 아니라 어떤 그렇죠. 개인이 어떤 순종이 감정적인 문제로 그렇습니다. 개인의 판단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래서 자기 친구들 모아서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들 모아서 범행을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꼬리를 자르기 위한 측면도 있고 두 번째는 김정은 이후에 북한의 어떤 그 공작 체계라든지 이 국가 체계가 많이 무너졌을 수도 있다. 정말 이 정상적인 국가 체계, 정상적인 국가 어떤 그 정보 기관이라면은 이러한 행태의 그 공작을 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쵸. 그런데 이제 그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어떤 그 정권 내에서 그런 예. 게 있고 또 2013년도까지만 해도 이 말레이시아 대사가 장영철이라고 장성택의 조카입니다. 굉장히 이제 권부에 있던 사람이 2013년 장성택 채용 이후에 불려가서 이 장영철도 채용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 말레이시아 내에 그 기존에 이제 투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장영철, 즉 장성택을 추종하던 무리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한 어떤 그 권력 다툼에서 지금 새로 어떤 그 지금 현재 김철 대사가 추진하는 이 일에 대해서 밀고가 들어갔을 권력 다툼에 의해서 사실 내부 고발 뭐 그러한 것도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모든 정황은 현재로서는 설명이 힘들다. 뭐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사실 굉장히 수상한 리정철, 이 북한 사람으로 확인된 리정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안 소장님, 사실 예. 리정철 말고 말레이시아 그 당국에서는 뭐 그 현지 보도에 따르면 리영이라는 사람을 또 주시해서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네. 사실 이렇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뭐 요즘 말로 갑툭튀라고 하죠. 갑자기 어디서 툭 리영이라는 사람이 튀어나왔는데 네. 왜 리영이라는 사람 이렇게 주시해서 보고 있는 거고 대체 어떤 사람이라고 추측이 되는 건지 궁금한데. 그러니까 아마 그 감시 카메라에도 잡혔고 평양 출신이라는 게 또 확인된 것 같고 네. 그래서 이 말하자면 현장에 지금 그 아주 그 잡혀준 그런 외국인 다국적 여성들을 내놓고는 뭐 거의 지금 저 이종철 내놓고는 윤곽이 드러난 게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나 분명히 그런 공작을 실행할 때는 뭔가 배후에 지휘조, 감시조가 충분히 배치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리용이라는 자도 그 감시조나 지휘조 중에 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 공작원과 일체 그 단절된 상태에서 배후에서 지휘하고 그 안에 사람들은 뭐 일부가 뭐 그 여성들을 구워 삼기 위해서 뭐 서울로 데리고 와서 뭐 쇼핑도 시켜줬다. 뭐 서울에 데리고 왔다면 평양에도 데려갔을 가능성이 높죠. 네. 이렇게 저것이 어떤 단순간에 준비된 그런 공작이 아니라 적어도 김정남을 살해하는 일은 한 1, 2년 전부터 준비가 됐고 예행 연습이 충분히 있었다. 다만 본인들은 철저하게 지금 그것이 하나의 그 무슨 리얼 그 촬영인 줄 알았고 또 그런 일을 실제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베트남 여성이나 이런 것들은 고리에서 그런 걸 촬영하는 걸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북한 당국이 그런 여성들을 딱 캐치해 가지고 그런 연습을 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리영인이 이종철 같은 경우는 또 말레이시아 당국이 이제 쭉 그동안 감시를 해와서 쉽게 잡았지만 리용이라든지 이미 그 말레이시아를 떠났다는 이런 핵심 공작원들인 경우는 북한에서 이제 몇 번 파견되는 식으로 피스톤 공작원이라는 얘기죠. 네. 이렇게 볼 때 자간 조금 더 배후에 있는 사람들을 한두 명이라도 더 잡았다면 저것은 만천하의 증거가 드러나지만 그 사람들이 말레이시아를 떠나버렸다면은 이건 뭐 사실상 정말 미궁에 빠질 수도 있는 그래서 이 그냥 그 몇 사람 그 피라미 몇 사람 잡아놓고 한 1년 살다가 튀쳐나오는 이런 식의 공작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하나 더 궁금한 게 보면 리영이라는 사람이 58살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근데 나이대를 보면 먼저 이미 잡힌 리정철 씨는 40대였었잖아요. 근데 58이면 상당히 나이대가 있고 좀 북한에서도 치자면은 고위급이 아닐까, 좀 직급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이런 추측 가능한 건가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니까 정찰총국이든 뭐 해외 정보국이든 58세 정도라면은 국장급 이상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자칫하면 총지휘관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 암살 작전의 지휘관일 수 있는데 네. 58세라면은 국장급 이상이다. 고위 간부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지금 사실 여기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만 사실 말레이시아라는 국가가 보면 그 쿠알라룸푸르 수도에는 전 세계의 스파이들이 아주 드글드글 모인다는 그런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만큼 암살이나 이런 거에도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인력이나 장비를 구하기도 쉬운 곳이라고 하는데 네. 이수연 대표께 질문 드릴게요. 말레이시아 정도의 이런 국가라면은 북한의 고정 간첩들, 소위 말해서 이제 동남아에서 암약을 하는 이런 간첩이나 스파이들이 꽤 많이 있다고 봐야 되는 상황인가요? 뭐 북한에서 그동안 그 행태를 보게 되면 북한과 그 외교 관계나 무역 관계가 이루어진 이런 나라들에 보면 그런 그 간첩들이 꽤 많이 나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북한에서 뭐 대놓고 우리가 이 간첩을 몇 명을 파견합니다라고 공개하지는 못하지 예,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리정철이나 리영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해외 노동자 뭐 이런 여건을 발급해 준다거나 또는 뭐 무역을 한다라는 무역 상인 같은 이런 식으로 위장을 해서 이렇게 해서 그쪽에 파견을 해서 몇 년 동안은 리정철처럼 뭐 최소 지금 수년간을 말레이시아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냥 해외 노동자로 산 거죠. 이런 식으로 먼저 노동자로 살았다라는 연한도 만들어 놓고요. 또는 거기에서 노동자로 살면서 사실은 자기들이 받은 전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테러면 테러, 그다음 뭐 해외 공작 또는 뭐 여성들 같은 경우도 아마 꽤 많을 겁니다. 제가 봐서는 이런 그 미인계를 이용한 여성 공작원 이런 사람들을 해외 노동자로 위장 신분을 해서 침투시켜서 이 사람들이 수년간을 거기에서 아주 자기 지리적 뭐 특정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들이 수행하고자 하는 임무에 대해서 철저히 학습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예, 참고로 예, 예. 그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뭐 우리 국민들께서는 우리가 오래전부터 말레이시아하고 축구도 많이 하고 하니까 굉장히 우리하고만 친숙한 걸로 예.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레이시아는 과거에부터 이제 비동맹 외교를 해왔던 나라고 지금도 어느 정도로 이른바 양다리를 걸치고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공군 전투기도 다 그 미제 전투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나라의 그 전투기라는 것은 굉장히 첨단적인 무기고 그것은 어떤 그 수입해가는 그 나라와는 굉장히 군사적인 밀접도를 맺고 동맹 관계 또는 동맹에 준하는 그런 그렇죠. 그 군사 교류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전투기예요. 그런데 말레이시아는 지금도 러시아제 전투기인 수호이 30 그리고 미국제 전투기인 FA-18 호넷 이걸 같이 씁니다. 그리고 수호이 30이 또 퇴役할 때 되면 또 러시아제 전투기를 쓰고 또 F-18이 퇴役할 때 되면 또 미국제 전투기를 씁니다. 동시에 같이 씁니다. 서방제 무기와 군사적으로도 양쪽에다 그렇군요. 과거부터 소련제 무기와 미제 무기를 계속 같이 쏘면서 그 군사, 외교 모든 것을 양다리를 걸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에게 왜 저렇게 저 나라가 우리하고도 친하면서 북한에게 저렇게 하는 거지라고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이 원래 그런 나라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북한 대사가 직접 가서 막 여러 가지 요구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다 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의문점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북한이 배경에 있다라는 거는 정황적으로 여러 가지 나오는데 특히 방금 말씀드린 북한의 말레이시아 주의 북한 대사, 강철 대사의 행보에 여러 가지 답이 있지 않나 싶은데 사실은 13일에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14일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북한 대사가 보인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는데 그동안은 해외 기자뿐만 아니라 우리 현지에 파견된 우리 국내 기자들한테도 접촉할 때 일절 어떤 답도 주지 않았거든요. 응답조차 하지 않았는데 지난 17일 밤입니다. 11시에 갑자기 기자회견을 자청합니다. 그리고 나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단어에 여러 가지 이 의미들이 담겨 있어서 참 주목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당시의 회견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Raising the issue which is nothing to do with the clarification of the cause of death.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are really desperate to escape from the miserable state of the largest ever scandals, political scandals. 자, 지금 강철 대사가 저거 회견한 시간이 지난 17일 밤 11시 30분입니다. 그런데 그해 30분 전인 11시에 리정철이 체포가 된 상황이 알려진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리정철, 북한 여권을 갖고 있는 리정철이 체포된 거를 안 상태에서 30분 뒤에 회견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회견 내용은 지금 이건 다 음모다. 그리고 특히 남한 당국과 뭔가 관련이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했습니다. 자, 안철 대표님.
예. 북한이 뭔가 캥기는 게 있지 않고서야 저런 식의 발언, 그리고 난데없이 남한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렇죠. 자, 이건 스스로 뭔가 자신들이 배경이라는 걸 좀 방증하는 모양새 같기도 한데. 그렇죠. 아주 그런 냄새가濃무한데 뭐 우리 속담에 못 산 놈이 성낸다고 사실 저것도 강철에 뭐 단독으로 그 사람이 북한 주권을 대표해서 지금 말레이시아에 나가 있지만 절대로 단독으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저건 이미 평양의 지령이 속속 도달했고 그 지령에 따라서 이제 나가서 마이크를 잡은 건데 어쨌든 자꾸 그 뭔가 부검을 반대하고 또 그 부검에 무슨 자기네 사람을 좀 참가시켜달라. 참관인을 뭐 참관인으로 넣어달라. 이게 과연 그 맞는 얘기인지 저 사람은 무슨 국제법과 용사법을 자꾸 내세우는데 제가 알기로도 국제법, 용사법에 무슨 그 자국이 사람이 사망했을 때 부검에 참여하는 건 가족도 이게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하는 거니까 과학자들이 부검에서 과학자가 판단하는 거지 그게 옆에 끼어든다는 것 자체가 객관성을 깨뜨리는 겁니다. 네. 따라서 저는 강철 대사의 저와 같은 그 어설픈 행동은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했어 하는 걸 조금 어필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고 저런 작전들이 이제 그 이종철이 체포 직후에 발끈하면서 저렇게 해라고 아마 평양에서 시켰겠지만 거의 뭐 지금 여러 가지 징후로서는 북한이 했다. 단지 그것이 이제 청부 살인 형태다. 이런 것은 뭐 제가 볼 때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 대표님. 네. 지금 뭐 북한에 약간 냄새가 난다. 북한이 관여한 냄새가 난다는 게 사실은 저렇게 강철 대사의 기자회견 내용이나 기자회견 시점도 그렇지만 사건이 초기에 알려졌을 당시 북한이 부검도 하기 전에 부검이 필요 없으니 시신부터 인도해달라. 자, 독살이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부검조차 안 하고 시신부터 챙기겠다라는 거는 글쎄요. 이거 역시 북한이 강력히 뒤에 배경으로 있다라는 걸 방증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정말 그 강철 대사가 우리가 상상하는 그 대사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말레이시아에서 자신이 지금 그 임무를 맡고 있는 말레이시아에서 자국민이 지금 죽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분명히 이제 그 자국민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말레이시아 군 당국에 경찰 당국에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 그렇죠. 그리고 사망을 시킨 그 암살한 사람이 뭐 베트남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여러 나라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러한 것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부검하지 말고 화장해서 빨리 다오. 자, 본인들이 진짜 북한이 관여이 없으면 북한 당국 입장에서도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 사연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고 그 범죄자들을 빨리 검거해달라. 이렇게 그런 요구하는 요청을 것이 했죠. 정상적인 대사죠. 그쵸. 그런데 부검하지 말고 빨리 화장해서 다오. 심지어 뭐 화장해달라는 화장해서 다오. 화장해야 이제 그 독살이나 약품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화장해서 다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자신들이 했다라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정황이고 지금 이제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보는 말레이시아와 북한이 보는 말레이시아는 좀 가치가 달라요. 지금 뭐 우리가 그 모두에도 이야기했듯이 말레이시아는 북한의 대외 연락, 대외 공작 창구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외교부에서 뭐 가장 비중 있는 대사라고 하면 미국 대사, 주중 대사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서방과의 창구라 할 수 있는 주영 대사, 그리고 이 공작의 창구라 할 수 있는 말레이시아 대사, 굉장히 중요한 중량급 인물이 나갑니다. 그런데 자신의 직전 대사인 직전 임무를 맡았던 장영철 전 대사가 채용당했지 않습니까? 자기는 어떤 또 최근에 또 태호 공사의 망명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외교관들에 대한 어떤 그 감시, 감독 이런 것들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극심한 상황에 있는데 자기가 이 공작을 잘못하면 자기도 채용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두려움이 지금 굉장히 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양의 조그만 반응에도 자기는 목숨 걸고 11시 반 아니라 새벽 1시 반에도 저거 할 수 있어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네. 그러한 그 강철 대사가 해왔던 여러 정황들을 보면 북한이 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안 소장님. 사실 언뜻 생각하기에 뭐 북한이 사실 이렇게 우리가 한 거 절대 아니야라고 극구 부인을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북한은 핵무기 때문에 뭐 국제적으로 유엔에서든 뭐 다른 국제사회에서든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제재를 받고 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끄떡없는 상황인데 이거 하나 뭐 북한 소행이라고 밝혀진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닌 로열 패밀리, 말하자면
중국과 관계돼 있고 네. 또 중국이 어떻게 보면 리즘 체인지의 대안으로 지목했던 김정남을 죽여버렸다. 이런 점에서 이제 단지 남북 간이 북한 내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국제 정치적인 영향도 있고 특히 우리가 이제 그 김정은의 이제 지난 15일 저녁 김정일 생일 75주년 중앙보고대회 주석단에 들어갈 때 앉아있는 모습에서 예. 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뭐 저희 추론입니다만은 이 새끼들이 이거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과잉 충성 죄송합니다. 이놈들이 이거 나에 대한 충성을 그러니까 자기는 죽였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 의중을 가지고 있는 걸 아니까 경찰총국이든 보이성이든 통전부든 아마 저걸 죽이면 김정은 원수가 좋아하겠지. 이렇게 해서 과잉 충성으로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가능성입니다만. 네. 그래서 김정은의 그날 표정은 얼마나 술을 많이 먹었는지 완전히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가운데 분노에 꽉 차 있었다는 것이죠. 장성택이 처형하고 나서 주석단에 나왔을 땐 표정 관리가 좀 됐는데 그날은 아예 표정 관리가 안 되고 분노에 가득 차 있는데 그 분노가 왜 서툴게 했느냐 아니면 왜 또 나한테 보고도 안 하고 했느냐 이런 분노가 좀 내재돼 있지 않나. 이 역사상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주석단을 걸어 나오고 걸어 들어가면서 관중석 양옆에 그 고위층을 한 번도 안 쳐다본 예는 전무후무합니다. 그러네요. 지금 화면에 나온 표정이 참 안 좋네요. 굉장히 어둡습니다. 표정이. 네, 그래서 왜 서툴게 했느냐 잘하지 이런 생각에다가 내가 이것도 개망신 당하는구나 뭐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 어린 지도자가 네. 서툴다 보니까 서툰 일들이 북한에서 지금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화를 지금 내고 표정이 어두운 이유가 깔끔하게 일을 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불만인지 아니면 밑에 있는 자기의 소화의 기관들이 그냥 관심을 두고 보라 그랬지 어떻게 저런 일을 저질렀나 그거에 대한 불만 표시인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표정이 어두운 것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수연 대표께 제가 이 질문을 드릴게요. 이 정도 사건이 해외에서 벌어질 경우에 지금 남한에 탈북해 계신 분들이야 뭐 다 자세히 아실 테고 여러 가지 추정도 하실 텐데 북한 내부에서는 아직까지 보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모른다고 봐야 되는데 글쎄요, 이거는 시간 문제가 아닐까요? 이런 소식이 퍼져가는 거는. 모를까요? 지금 북한의 정보 유입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지금 이끌어내는 많은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김정남의 이 피살 사건에 대해서 북한의 USB를 통해서든가 뭐 삐라 전단지를 통해서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들어갈 겁니다. 네. 근데 북한 주민들에게는 이게 약간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의 김정남은 유언비어처럼. 김정일의 진짜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전혀 공개적으로 정답처럼 말해준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과연 북한 주민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라가 저는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 이번에 강철 지금 말레이시아 대사가 나와서 자, 이거는 그냥 북한 소행은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지금 사드 배치 같은 것을 지금 강행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낸 조작이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도 북한 내에서 사실은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북한 내에서 이런 발표가 나와야 되는데 북한 내에서는 전혀 이 발표를 할 리가 없고요. 할 리가 만무하고요. 그냥 강철 대사의 저 발언으로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잠잠해질 건데 나중에 아마도 이런 내용이 북한 주민들에게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실제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과 함께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뒷받침해 주는 것을 같이 보내줘야 주민들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김정남의 존재 자체를 그렇게 이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설사 김정남이 해외에서 피살됐다고 글쎄 그게 뭘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설명이 줬는데 네. 지금 이 김정남 피살과 관련해서 오늘 오후 현지 시간이다. 말레이시아 현지 시간으로 1시 30분에 경찰이 브리핑을 그것도 현지 언론을 상대로만 브리핑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부검이 이뤄진 지가 꽤 됐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서 궁금증이 많은데 어떤 내용의 브리핑이 나올지 참 지켜봐야 될 문제 같고요. 자, 신인군 대표께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혹시 말레이시아 당국이 북한 쪽과 어떤 얘기를 통해서 아까도 말레이시아는 건 양쪽을 항상 이렇게 등거리로 한다고 그랬는데 북한 쪽과 어떤 얘기를 통해서 부검 결과를 의도적으로 발표하지 않거나 아니면 약간의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할 이런 가능성, 혹시라도의 가능성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은 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레이시아가 지금 동남아에서는 그래도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부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 공정한 외교를 나름대로 견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으로 치우치면은
어느 쪽으로 치우쳐버리면은 뭐 한쪽의 반대쪽의 그 제재가 반드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 같으면은 저는 우리 외교 당국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할지 안 할지 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재부검을 하게 한다든지 또는 어떤 그 발표를 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강철 그 북한 대사가 저렇게 발끈해서 한다는 것은 반대로 우리 외교 당국이 노력을 그만큼 하고 있다. 그러면은 또 우리 외교 당국과 또 협조를 하는 것이 어딥니까? 미국과 뭐 이런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라들과 같이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가 의도적으로 왜곡을 할 가능성은 적다. 그렇게 보고 다만 저들이 수사력이라든지 어떤 그 부검에 의한 어떤 그 검진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그 과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기대를 완벽하게 채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기는 힘들다. 다만 축소할 수는 있죠. 축소할 수는 있죠.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서 축소할 수 있죠. 왜곡은 힘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우리 외교 당국이 절대 축소도 못하게 하게끔 하는 그런 외교력이 필요할 때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문점 투성이긴 하지만 시간이 가면은 진실이 밝혀지라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김정남 피살 사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와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